네, 출란교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4일 금요일이니까 3월 초인데요. 바람은 좀 불지만 부산은 온도가 굉장히 이제 낮 기온이 덥습니다. 이제 겨울옷을 입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온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도 난시에 저는 이제 베란다에서 난을 키웁니다. 베란다에서 난을 키우는데 베란다 온도를 보니까 거의 한 15도 이상이 되더라고요. 밤인데도 한 10시쯤 됐나요? 근데도 그 정도로 높아요. 그러니까 바람만 차단한다면은 그 온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 꽃샘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좀 낮아서 그렇지 온도는 상당히 높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 북쪽에 사시는 분들, 특히 서울 경기에 사시는 분들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그래서 제가 매월 난 관리 요령을 올리면서도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1월 난 관리, 2월 난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의 구분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끼는 날씨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3월 정도의 날씨다 그러면 3월 난 관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3월 한 중순쯤 됐는데 거의 4월 달을 방불케 한다 그러면 4월 난 관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1월 난 관리, 2월 난 관리 그런 것이지 1월, 2월이 딱 선으로 그어져서 어제까지만 2월 난 관리로 하고 오늘 3월 1일이니까 오늘부터 3월 난 관리로 들어가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난초도 사실상 우리 에란인들 생각보다는 빨리 잠에서 깨고 생리작용이나 생장작용을 할 거예요.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난초도 이제 봄이라는 걸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물도 좀 자주 주시고 연하게 비료를 주기 시작하면서 점점 농도도 정상 농도로 높여 가시고 그래서 1년 농사를 이 봄에 좀 충실한 먹거리로 인해서 좀 확고하게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그리고 참 여기 출란교실 네이버 밴드 검색해 달라고 제가 아예 글을 이렇게 써놨어요. 하도 이 검색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해놨으니까 밴드에서 밴드라는 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야. 이제 알림 꺼버리면 어쩌다 자기가 필요할 때 들어가서 무슨 글 올렸나 이렇게 한번 쭉 서치해보는 그런 재미로 밴드를 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좀 좋은 난담도 좀 나누시고 그리고 제가 난과의 병충해와 관련돼서도 자료를 박사님의 논문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논문을 한 편에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한 10편 정도로 쪼개서 시리즈로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좋은 자료도 좀 다운을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난초가 이게 분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자갈입니다. 자갈. 난석이라는 게 흙이라기보다는 자갈에 가깝죠. 그래서 이 물을 주면 바로 이 물이 내려가 버려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흙에 심는 분재라든가 어떤 다른 작물에 비해서 이 안에 축적되는 어떤 유기물이나 또는 비료의 성분들이 축적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환경이 좀 이게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액비를 준다고 해도 한번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를 한번 쑥 타고 흘러내려가면 밑으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도에만 맞게 또는 농도보다 연하게만 준다면 물 줄 때마다 비료를 저는 준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출란도 이 분 안에서 어떻게 잘 먹고 튼튼한 어떤 체력을 유지하느냐가 병충해에도 견디는 것입니다. 이거를 살균제, 살충제로만 모든 걸 다 처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 살균제, 살충제를 다 쳐도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열흘에 한 번씩 간격을 다 맞춘다고 하더라도 병이 오는 거는 매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이 오더라도
이 난실에 이제 난다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분이 이렇게 꽂아져 있는데 여기에 병이 왔는데 여기는 안 와요. 예, 양쪽에는 여기만 이렇게 병이 오고 또 개각충이 생겨도 여기는 개각충이 생겼는데 이 옆에는 안 생겨요. 이 앞뒤로도 안 생기고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그 초반에 올 봄인가요? 작년 봄에 한번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개각충이라는 게 돌아다니는 벌레인데 왜 여기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냐는 거죠. 여기는 번지지 않고 또 병도 왜 같은 조건인데 왜 여기만 오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난초가 병이나 이 벌레를 견뎌내는 체력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그쪽을 공략을 해요. 이 병균, 이 세균들도요, 벌레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확대해 보면 정확하게 압니다. 이게 어떤 난초가 체력이 부실하고 공격을 하면 쉽게 공격을 당한다는 거를 자연의 이치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쪽을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일이 있는데 벌레를 먹으면 그 뭐 농약을 안 쳐서 좋은 게 아니고 그 과일 자체가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격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잘 먹여주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좋은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굳이 감기약을 먹지 않더라도 1년에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사람하고 똑같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난초가 먹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셔서 잘 먹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출란교실을 이제 업로드하는 이유는 사실 뭐 이것 때문이 아니고 요거 이제 서론이고요. 제가 우리 그 출란교실에서 설문조사를 올리죠. 커뮤니티방. 그 커뮤니티방을 한번 제가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출란교실의 커뮤니티방입니다. 이 출란교실 요 마크 있지 않습니까? 요 마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확대가 안 되나요? 요 마크를 이렇게 누르면 이 메인 페이지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출란교실 메인 페이지로. 그럼 출란교실에서 올린 영상을 최근에 올린 영상 그리고 알쓸 신자만 모아놨고 요건 이제 회원 전용 동영상입니다. 회원들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직거래 장터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 업로드 순으로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 산채 노하우를 전합니다. 이게 재밌었나 봐요. 이걸 가장 많이 보셨네요. 15,000회가 넘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인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커뮤니티 방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게시판 같은 건데요. 여기는 지금 패드는 커뮤니티 방을 볼 수가 없네요. 이게 폰에서만 볼 수 있네요. 네, 이게 지금 패드인데요. 패드에서는 커뮤니티 방을 지원하지 않네요. 그래서 패드에서는 커뮤니티 방을 못 봐요. 폰에서는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알쓸 신자 진행하다가 잠시 끊고 폰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패드로 보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여기 확대 이게 이렇게 보내니까 더 좋네요. 확대도 되고 출란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한 서너 개 올려놨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대답을 좀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는데요. 최근에 올린 게 이제 117명이 투표를 했네요. 근데 이제 이 투표를 올리는 얘기를 좀 한번 하려고 그래요. 에라닌이 지금 거의 몇백만 된다고 하죠. 한 200~300만 정도 되나요? 100만 정도 되나요? 150만 정도 되나요? 하여튼 뭐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요. 전국에 난을 키우는 에라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곳에 집결시켜서 관리하는 어떤 조직이 없는 거예요. 다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조직이. 근데 그 중에서 인원수가 뭐 좀 많거나 그러면은 자기가 에라닌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직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어떠한 조직에도 가입하지 않고 홀로 그냥 생활하는 활동하는 그런 에라닌들이 조직에 가입한 에라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협회나 동호회를 통해서 에라닌 활동을 하시는 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만만치 않게 많다 하는 뜻에서 그런 분들의 어떤 생각을 한 군데 이렇게 집결해보는
루트가 없었어요. 또 그 방법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이 유튜브라는 것이 생기면서 저처럼 이제 그 난계에서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도는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거죠. 이게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그 뇌피셜로만 여러분하고 막 같이 쌍방향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가 이참에 이런 유튜브에 좋은 기능이 있어서 이참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좀 듣고 싶다 하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비단 저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결과를 보려면 자기가 이렇게 투표를 해야 결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궁금한 거예요. 이게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궁금하니까 투표를 하게 되고 투표를 하면 결과를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에란인들도 그렇고 지금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난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난 상인들도 참고를 해서 에란인들을 이렇게 접하거나 대응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서 활용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좀 참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한번 소개하면서 제가 좀 해설을 좀 덧붙여 볼게요. 출란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랬어요. 근데 아무래도 봄이 월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봄에 이제 신화를 보고 구입하는 경우도 많아. 인문이종들은 신화를 봐야 되거든요. 신화가 나올 때가 가장 이쁘고 또 신화가 나올 때를 보면 대충 싹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난초에. 그래서 그 인문이종도 봄에 해당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에란인들이 주로 화물에 집중하고 있다. 꽃물을 구입한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란의 본질은 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인문이종이 뭐 별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문이종의 예쁜 서반이 극황으로 묻어 나오면 우리는 항상 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인문이 자체만으로도 화려해서 꽃을 굳이 안 봐도 인문이만 보는 그런 난초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 한번 천종을 봅시다. 우리가 흔히 중투는 그 촉을 한 촉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꽃을 잘 안 피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예전에는. 왜냐면 꽃 피워봐야 중투화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뭐 화해품 전시회에다 내보내겠어요, 중투화를. 그래서 그냥 중투는 인문이종으로 취급했고 인문이종 전시회에나 출품 이제 전시를 하고 또 우리가 그런 데서나 볼 수 있었고 중투화 펴봐야 뭐 화형이 아주 뭐 기가 막히게 특별한 거 아닌 다음에는 그냥 중투화였었어요. 그리고 중투화 피는 건 너무 당연했고 그러나 천종 같은 어떤 그런 중투에서 두화처럼 뭐 엄밀한 의미에서 콩두화는 아닙니다만 거의 원판에 가까운 두화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두화 같은 중투화가 압성으로 필지는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죠. 그래서 천종은 인문이종에서 시작 단엽, 그러니까 중투는 원래 사실은 다 단엽인데 웬만해서는 그냥 단엽 중투라고 하니까 여기서 보편적으로 단엽 중투라고 한번 해봅시다. 단엽 중투의 엽성이 이뻐서 중투로서 통용이 되다가 꽃을 보면 그 다음에는 이게 화해품 시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중투의 가치에서 상당 부분 몸값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출란은 꽃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문이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잎의 무늬가 꽃을 기대하기 위해서 인문이종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꽃이 가장 중요했다. 근데 역시나 에란인들 분들이 대부분이 봄에 62%가 몰려있죠. 62%가 주로 화해품을 구입하는 찬스, 기간, 그 적기다였는 거죠. 적기. 꽃을 반드시 보고 구매해야지
꽃을 보지 않고 뭐 한 촉 두 촉 해놓고 사진 보여주면서 이게 두화소심에서 핀 것인데 여기서 두 촉 띄어낸 것입니다. 이 두 촉 판매하겠습니다. 완전 사기 행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기 행위라고 말한 이유는 그 앞전 동영상에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출란을 구매할 수는 없는 거죠. 또 판매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난을 전업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제 동영상을 보면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봄에 주로 하고 이제 가을도 조금 있네요. 가을도 좀 있는데 화해품에 비해서 이 인문이종은 확실히 떨어진다. 왜냐하면 겨울로 들어가면은 난 출란을 거래하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뭐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부담스러우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인문이종들을 다 구매를 하시죠. 자기가 원하는 인문종이 나오면. 특히 이제 피하는 것이 여름. 이제 주로 난초를 이제 택배 박스에다가 넣어서 보내는데, 그 겨울은 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바람을 막아주니까. 근데 여름은요, 푹푹 찌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체국 택배로 보내면 그나마 아침에 도착해서 괜찮은데, 일반 택배로 보내면 저녁까지 그 뜨거운 탑차에 계속 싣고 다니는 거예요, 난을. 그러니까 그 안에서 푹푹 찌겠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대체적으로 판매도 하지 마시고 또 구매도 하지 않는다. 물론 직접 보고 구매하는 건 상관이 없겠죠. 언제 구매하든지 간에. 하여튼 그래서 주로 에란인들이 관심사는 꽃물에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난초를 판매하는 상인들도 알아야 될 정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정보를 좀 보시라고, 정보를 보시려면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참여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제가 특별히 알쓸신잡에서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타가 좀 났는데요. 교배 육종이라고 해야 되는데 교재 육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고치려니까 고치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놔뒀는데 엄밀한님께서 교배 육종이나 교재 육종이나 뜻은 같아요. 여자 남자가 교제한다 그러잖아요. 뭐 교배하는 거나 교제하는 거나 본질적 의미는 퇴색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출란은 인공적으로 교배 육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조직배양이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일부러. 왜냐면은 조직배양이라고 하면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차라리 F1 교배 육종, 산에서도 이루어지는 교배를 사람이 인공적으로 해서 거기서 좋은 유전자가 교잡이 돼서 발현하는 변이종을 찾는 작업을 딱 집어서만 얘기한 거예요. 그 외의 조직배양은 제가 여기 논의 대상으로 제외했습니다. 그 F1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배 육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적극 찬성한다와 적극 반대한다가 아주 비등비등하게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반대한다가 조금 높죠. 조금 높은데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조직배양에 대한 에란인들이 어떤 그 반감 이런 것이 여전하다. 이건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여기에서 그런 에란인들의 뜻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처음에 공개했던 거죠. 아주 재미난 얘기인데, 출란 판매 시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전화로 문의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압도적이에요. 이거는 압도적으로 절대 문의하지 않는다와 뭐 문의는 합니다만은 뭐 워낙 품종이 좋으니까 기분이 상한다. 자,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쪽에 해당되는 것이 압도적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기분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에란인들이 90% 이상이 기분이 안 좋아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좀 인정하고 이해하고, 제발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가격을 문의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거의 90% 이상을 기분 나쁘게 하는 행위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이거는 이제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를 넘어선 거예요. 이건 증명이 된 겁니다. 제가 가격 문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출란 교실 지가 뭘 이렇게 뭐 잘한다고 잘난 척을 해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이거 에란인데 뜻이 모아진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투표를 142명이 하셨는데 더 하시겠지만 1,000명, 2,000명이 하시겠지만 결과는 뭐 거의 같은 패턴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난판매 하시는 분들 참고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에라닌이 난초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경로를 제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유튜브에서 요즘에 분재라든가 난을 판매를 많이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 유튜브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이제는 네이버 밴드나 다음 카페를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구입하냐가 이제 제가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물론 오프라인이 제일 많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사람을 보고 물건을 보고 농장에 가서 이렇게 들고 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거죠. 아니면 개인 간과 개인 간의 사고 파는 직접 물물 교환 형식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많은데, 저는 이게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물론 오프라인이 제일 많겠죠. 그러나 이게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밴드, 카페, 인터넷 블로그가 서서히 퇴조되고 있다. 이제는 그쪽에서 놀던 분들이 이제는 유튜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모든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난초와 관련된 여러 다양한 커뮤니티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는, 참고하시면 아주 좋은 이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해봤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유튜브에서 꽃대를 달지 않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꽃이 핍니다. 근데 거기서 한 촉을 분주했습니다. 두 촉을 분주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꽃대는 달지 않았는데 거기서 분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화훼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나만 기분 나쁜 건지 다른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올려봤는데,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된다. 66%입니다. 구매는 할 수 있지만 불안하다. 이거 25%. 이거 두 개 합하면요, 이것도 91%가 그 행위를 좋게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서도 유튜브에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뭐 한 촉 올 뗐니 하시는 분들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저희도 정보지만 그분들이 이걸 좀 바꿔 정보로 활용하는 거에서 그치지 마시고 좀 이제 출란 문화를 바꾸자는 뜻이에요. 그런 뜻에서 이런 질문을 올려놨으니까 좀 많이 그런 분들도 참여를 해서 이 결과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좀 봤는데,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왜 올리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앞으로도 재미난 설문을 계속 올릴 테니까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밴드도 좀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날씨가 이제 봄이다 싶으면 바로 여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기후가 좀 많이 변해서 봄, 가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따뜻해졌네. 이제 겨울 옷을 좀 이제 장롱에다 놓을까 싶으면은 바로 반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름이에요, 여름. 그래서 난초 관리하시는데 좀 각별히 이제 유의를 좀 제일 어려운 시기가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니까, 에라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분갈이 많이 하시는 분들 바쁘실 거예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말씀처럼 좀 잘 먹이고 골고루, 또 출란을 갖다 뭐 비료를 자주 주면은 출란이 뭐 위험하다라고 하시는데, 농도를 연하게만 하면 뭐 물 줄 때마다 줘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유명시비 같은 경우는 여름에 뭐 좀 4,000대 1 정도로 연하게만 탄다면은, 규정에 비해서 한 4배 정도로 연하게 탄다면은 그냥 수분을 주듯이 분무기로 연면시비 매일 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먹여주시고, 제가 요즘에 이제 분재도 좀 관심을 가져서 분재도 하나 좀 사볼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사실 분재로 출발했거든요. 난을 분재로 출발하다가 난으로 왔는데, 저 같은 분이 많아요. 뭐 분재하시다가 난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무리 난이 분재보다 좀 간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분재 초보 정도 머물다가 이제 난초로 넘어왔는데, 분재에 대한 매력은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화 분재를 하나 샀어요. 매화 분재를 샀는데 뭐 냄새가 뭐 집안에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꽃은 보고 즐기는 것이지만 향기가 근본이다. 근데 우리 출란은 향기가 없다. 그래서
이 원인적 핸디캡을 갖고 있는 식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난초를 관리할 때 분재 관리하는 거를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뭐 특히 과실수나 꽃을 보는 이런 식물들이 있어요. 매화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요. 뭐 감나무나 이런 것들 비료를 어마어마하게 주라고 아예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야 꽃눈을 달고 열매를 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흙에다 심는 것조차도 그렇게 비료를 많이 주라고 하는데 난초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비료를 자꾸 뭐 한 달에 한 번 줘라, 좀 가급적 절제하라 이런 말씀을 아직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단지 진하게는 주면 안 된다. 그거는 분재도 마찬가지예요. 분재도 농도를 진하게 액비해서 주면 그건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정상적인 난초가 좋아하는 사람이 물을 먹을 때 보리차가 맛있다는 정도 수준으로 보리차를 끓였으면 매일 마셔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 보리차가 진해 막 마시면 써. 그러면 하루에 한 잔 마시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농도만 맞추고 또 그보다 더 연하게만 한다면 난초는 물 줄 때마다 비료를 주는 것이 맞고 그러면 난초는 좋아한다. 그리고 더 연하게 해서 연면 시비도 수분 대신 맹물을 스프레이하는 것보다 비료를 조금이라도 타서 스프레이해주면 난초는 상당히 좋아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출안교실에서 마치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